애호박으로 언제까지 전이나 볶음만 해드실 건가요? 오늘 알려드리는 3가지 요리는 한번 만들면 애호박 사오는 이유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요리는 애호박을 이렇게 쌓았더니 가족들이 전부 놀랐습니다. 밀가루 없이 맛과 건강을 모두 잡은 애호박 라자냐. 먼저 애호박 1개는 꼭지를 잘라내고 0.3cm 두께 정도로 칼로 썰어도 좋고 칼질이 서툴다면 저처럼 채칼로 밀어도 좋아요. 양파 4분의 1개는 칼집 여러 번 넣고 굵게 다져주고 통마늘 5개는 0.3cm 두께로 편 썰어주세요. 풍부한 감칠맛과 상큼함 더하는 토마토 1개는 1cm 두께로 포를 뜨고 깍둑 썰어줍니다. 중약불에 팬 올려 올리브유 3스푼을 두르고 달구어지면 다진 소고기 150g을 넣고 골고루 볶아 라구 소스 만들어 볼게요. 수분이 날아가고 색깔이 나기 시작하면 다진 양파와 마늘을 넣고 향이 올라올 때까지 볶아주고요. 소금 2꼬집, 후추 약간으로 밑간하고 골고루 볶아주세요. 토마토 소스는 오늘만큼은 대기업의 힘을 빌려볼게요. 토마토 소스 2종이컵. 대신 여기서 딱 1가지만 추가하면 소스 맛이 훨씬 특별해집니다. 구독 고추장으로 토마토의 감칠맛이 훨씬 진해지고 느끼함도 확 잡아주네요. 고춧가루 1스푼을 추가해서 잘 저어 풀어주고 1분 정도 볶아준 후 마지막으로 토마토를 넣고 재료가 어우러지도록 골고루 한번 섞어준 후 불을 꺼주세요. 다시 중약불에 팬 올리고 올리브유 적당히 두르고 달구어지면 애호박을 팬 전체에 깔아주고 앞뒤로 살짝 갈색이 날 때까지 구워주세요. 수분은 줄고 단맛은 훨씬 진해져서 라자냐가 끝까지 맛있어요. 이 요리의 핵심 식재료는 라자냐면 대신 포도부를 사용해보세요. 밀가루는 줄이고 단백질은 늘리고 쫄깃한 식감까지 라자냐면이 전혀 부럽지 않아요. 그라탕 용기에 2장씩 겹쳐 4장 깔아주고 그 위에 애호박을 전체적으로 올린 뒤 준비한 고추장 라구 소스를 듬뿍 올려 골고루 펴서 발라줍니다. 마지막으로 모짜렐라 치즈를 넉넉하게 덮어준 후 올리브유를 가볍게 둘러주세요. 같은 순서로 반복해서 층층이 쌓아주면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라자냐층이 완성됩니다. 180도 F에 넣고 돌려주세요. 치즈가 노릇노릇 갈색이 되고 가장자리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꺼내주고요. 젓가락으로 찔러봐서 가운데 부분이 생각보다 뜨겁지 않다면 전자레인지에 돌려 마무리해주세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그릇에 담아주면 정말 먹음직스럽죠? 한 입 먹으면 고소하게 늘어나는 치즈와 진한 토마토 라구 소스가 먼저 입안을 가득 채워줍니다. 달큰한 애호박과 쫄깃한 포두부가 씹는 맛을 더해주고 건강함을 듬뿍 채워주네요. 두 번째 요리는 평범한 된장찌개는 잠시 잊어주세요. 국물을 끝까지 떠먹게 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애호박찌개. 먼저 애호박 1개는 반을 가르고 반을 잘라 1cm 두께로 썰어 준비해주세요. 양파 큰 거 4분의 1개는 애호박과 비슷하게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국물에 자연스러운 단맛을 더해주고 대파잎 2개는 0.5cm 두께로 어슷하게 썰어주고
알싸하게 통마늘 2개는 살짝 굵게 다져줍니다. 두부 반모는 큼지막하게 주사위 크기로 썰어 먹을 때 한입 가득한 만족감을 더해주세요. 여기서 국물 맛이 결정됩니다. 식용유 1스푼을 두르고 달구어지면 냉동 차돌박이 120g을 반을 잘라 넣고 달달 볶아주세요. 고기가 색깔 나기 시작하면 고춧가루 1스푼을 넣고 볶아주면 차돌박이 기름이 고춧가루와 만나 칼칼하면서도 깊은 국물 맛이 만들어집니다. 양념은 간단하지만 황금 비율 알려드릴게요. 된장 크게 1스푼, 고추장 소복하게 1스푼을 넣고 1분 정도 볶아 된장 특유의 잡내는 날려주고 진한 풍미는 깊게 살려주세요. 물 650ml를 붓고 바닥에 붙은 양념을 긁어가며 잘 풀리도록 골고루 저어주세요. 국물이 끓어오르면 가루 육수 1개를 넣고 썰어놓은 애호박, 양파, 마늘을 넣어 잘 저어주며 보글보글 끓여주세요. 애호박에서 달큰한 맛이 우러나면서 국물이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1분 정도 끓인 후 두부와 대파를 넣고 가볍게 저어준 뒤 오늘의 마지막 비밀 재료입니다. 들깨가루 크게 1스푼. 국물이 훨씬 고소해지고 부드러운 크림을 넣은 것처럼 입에 착 감기는 맛이 됩니다. 한입 먹는 순간 차돌박이의 진한 감칠맛이 퍼지고 뒤이어 애호박의 달큰함이 국물을 부드럽게 감싸주네요. 마지막에 고소한 들깨 향까지 더해져 국물을 계속 떠먹게 돼요. 따뜻한 밥 위에 올려 꼭 비벼 드세요. 세 번째 요리는 이렇게 해서 먹었더니 제 뱃살이 어디로 도망갔나 찾을 길이 없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소고기가 들어갔는데도 먹고 나면 몸이 가볍습니다. 맛은 든든한데 몸은 가벼운 애호박 덮밥. 소고기 다짐육 175g을 볼에 담고 진간장 1스푼, 감칠맛 담당 굴소스 1스푼, 맛술 1스푼, 알룰로스 2스푼, 후추 약간, 통마늘 3개를 다져서 넣고 양념이 골고루 배도록 잘 버무려 잠시 재워주세요. 잠깐만 재워도 고기의 간이 쏙 배서 훨씬 맛있어집니다. 애호박 1개는 0.5cm 두께로 편썰고 같은 두께로 채 썰어주고 양파 4분의 1개도 살짝 굵게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중약불에 팬 올려 올리브유 2스푼 두르고 달구어지면 채 썬 애호박과 양파를 넣고 볶다가 소금 2꼬집, 후추 약간을 넣고 여기서 너무 익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짝 설컹한 식감을 남겨야 덮밥으로 먹었을 때 훨씬 맛있어져요. 볶아지면 잠시 그릇에 따로 담아주고요. 같은 팬에 올리브유 1스푼 정도 두르고 달구어지면 재워둔 소고기 넣고 골고루 볶아주세요. 색깔이 나면서 양념 갈비 굽는 향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오늘 요리는 절반 이상 성공입니다. 여기에 물 6스푼 정도를 넣어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볶아둔 애호박을 넣고 가볍게 한번 섞어주세요. 애호박이 양념을 머금으면서 한번 씹을 때마다 고기 양념이 같이 터집니다. 마지막으로 소금 1꼬집, 후추 약간, 고소하고 윤기나게 참기름 2스푼을 넣고 골고루 어우러지도록 한 번 더 섞어준 후 불을 꺼주세요. 압력 냄비에
섬유질 풍부하게 잡곡밥을 따뜻하게 지어 그릇에 담아주고 그 위에 완성된 애호박 소고기 볶음을 듬뿍 올리고 통깨를 솔솔 뿌려 마무리합니다. 맛있게 비벼서 한 입 먹으면 은은한 단맛 애호박이 먼저 씹히고 뒤이어 양념이 쏙 밴 소고기의 진한 감칠맛이 퍼집니다. 다이어트 할 때도 부담 없고 가족들은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되는 덮밥이네요. 여기서 잠깐 보너스 꿀팁 하나 드릴게요. 저는 애호박이 쌀 때 항상 10개 정도를 사서 이렇게 보관합니다. 찌개나 조림용은 4등분 한 뒤 먹기 좋은 크기로 깍둑 썰어주세요. 볶음이나 덮밥용은 반을 갈라 반달 모양으로 썰어 준비합니다. 용도별로 나누어 얼려두면 꺼내 쓰기도 훨씬 편하고 손질할 일도 없어져서 좋아요. 한번 요리할 만큼씩만 지퍼백에 나눠 담아주세요. 여기서 작은 팁 하나입니다. 애호박을 두껍게 뭉쳐 담지 말고 최대한 얇고 넓게 펴서 담아주세요. 그래야 빨리 얼고 필요한 만큼만 꺼내 쓰기도 훨씬 쉽습니다. 트레이에 담아 냉동실에서 얼려주고 어느 정도 얼었을 때 한번 꺼내 썰어붙은 애호박만 살짝 떼어 다시 얼려주세요. 이 과정 하나만 해두면 나중에 꺼낼 때 한 덩어리로 얼어붙지 않아 정말 편해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애호박이 쌀 때 사두는 것이 결국 가장 큰 절약입니다.